지난 30년 동안 이 정도로 적자가 났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게 2001년 닷컴 버블 이후에 꺼졌을 때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 10월이 삼성전자 저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시총이 20조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2002년 4월에 시총이 60조까지 터치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3배가 난 거예요. 6개월 만에.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IT의 신 이영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데 IT의 신. 네, 오늘도 네. 이게 저희가 또 특별히 초대한 만큼 오늘 IT에 대한 부분들 좀 낱낱이 같이 네네. 파헤쳐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년차 이제 크리에이터네요. 저도 3년차 크리에이터, 17년차 이제 기업 분석. 네, 이제 10년 동안은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업계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책도 냈습니다. 살짝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이렇게 그래픽을 좀 넣어주십시오. 네, 제가 책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입 작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작년부터 반도체 이 업황 자체가 계속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네네. 이제 궁극적인 뭔가 문제점을 네. 결국에는 해소를 시켜줘야 반도체도 좋아질 텐데 네, 네. 이 문제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이야기하면 메모리 반도체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네,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제 급격하게 수요가 꺾였던 유례없는 수요 절벽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커머디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용품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재고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들기 때문에 재고라는 게 별로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이제 있는 제품인데다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약간 얽히고 설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공급망 이슈가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뭐 차를 못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뭔가 첨예하게 이제 계속 그 갈등이 고조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생겨서 좀 재고를 좀 과하게, 평소보다 좀 과도하게 좀 쌓아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 우리 뭐 2013년 모바일 사이클이나 2016년 뭐 서버 슈퍼 사이클,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같은 때 보면 재고라는 게 심플했거든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닉 재고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얘들 공장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다 얽혔어요. 왜냐면 수요업체도 재고를 지고 있었고 공급업체도 재고를 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유통상들 있잖아요. 네네. 유통상들도 재고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업황이 확 꺾이니까,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제 수요가 꺾이니까 그게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작년 하반기 쪽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쪽에서 제일 빠른 애들이 유통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통은 자기들이 이게 재고 가격이 뭔가 떨어지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 쪽에서 막 재고가 이상하게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좀 이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업황이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다라고 감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제일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수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해서 이게 기술 진보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급이 아무래도 제한되니까 이 정도 재고는 크게 문제 없어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수요 업체를 보면 이제 뭐 수요라는 게 이제 DRAM 기준으로 보면 한 서버가 전체에서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한 40%, 원래는 서버보다 스마트폰 쪽이 더 큰데 이제 스마트폰이 원래 연간 15억대 시장에서 지금은 12억 8천만 대 시장까지 쪼그라들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서버 쪽이 제일 큰 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쪽이 한 30% 후반, 한 38, 9%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PC가 한 16%, 13%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제 코로나19 때 언택트 때는 이제 그 PC 쪽하고 TV 쪽은 수요들은 대부분 다 사버렸고, 네네.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과하게 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혹시나 자기들이 물량을, 메모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고를 안전 재고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재고라는 게 안전 재고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재고를 최소화해서 가져가는 게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어떤 그 미덕인데 이게 불안하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갔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마진이 되게 박하거든요. 뭐 한 3%, 5% 이 정도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재고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만약에 반도체를 공급 못 받으면 생산을 못 하니까 좀 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좀 중첩이 돼서 한꺼번에 이제 좀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업황이 좋았을 때 네네. 너도 나도 계속 다 재고를 쌓으려고만 했었다가 네네. 이게 고금리 현상이 갑자기 한순간에 나와버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프하게 음. 재고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소진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 1분기가 제일 최악일 것 같아요. 이제 재고 소진 차원에서는. 근데 저는 한 2분기 후반, 특히나 5월, 6월부터는 좀 반등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유통 쪽에서 물량이 잠겨요. 사실 유통 쪽이 제일 빠르거든요. 빠꼬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작년 가을쯤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감산 그리고 네. 캐펙스 투자 축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설비 투자를 50%까지 줄인다고 했고,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했지만 자연적인 감산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 네, 그리고 뭐 그 사업부장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네, 이제 삼성이라는 조직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부장의 이해관계가 있고 재무통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일단 사업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위적인 감산은 없지만 자연적인 감산은 그동안 미뤄놨던 유지보수 뭐 이런 것들 라인 재배치를 통해서, 뭐 유지보수하고 라인 재배치하려면 라인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생산이 감소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산이 되면서, 네, 일단 재고 수준이 워낙 또 역대급으로 많긴 하지만 여기 이제 또 소진되는 것도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수요가 위축되고 네. 공급은 여전히 재고 물량이 많은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급 물량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네네. 업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유통 쪽에서의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네네, 좀 맞습니다.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턴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최근에 또 하나 호재거리가 있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이 전체 IT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버라고 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챗 GPT 때문에 네네. 다양한 업체들이 이 서버 시장으로 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또 궁극적으로 수요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네네.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올해는 서버 쪽은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서버 쪽은 성장하는데 특히나 이제 AI 쪽, 챗 GPT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고급 칩 수요 쪽이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하이엔드 라인 이제 H100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하이엔드 라인이 A100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성능 칩들을 많이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챗 GPT가 굉장히 핫한데 그게 이제 GPT 3.5 기반이거든요. GPT-3 기반으로 이거를 어떤 컴퓨팅을 구현을 하려면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시냅스 같은 건데, 그 파라미터가 1750억 개예요. 그런데 이제 GPT 1, 2, 3 갈 때마다 한 대부분 12배씩 늘어났거든요. 처음에는 뭐 1억 개 하다가 15억 개 하다가 1750억 개. 그럼 GPT-4가 나오면 대충 한 10배로 해도 뭐 한 2조 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지금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려면 엔비디아 GPGPU라고 하는 거를 1만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산술로 때려도 한 10만 개는 써야 되겠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다가 메타가 지금 뭐 비용 줄인다고 사람 자르고 난리인데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엔비디아 호퍼 기반, 그러니까 H100이라는 그 칩 기반으로 해서 그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도 GPT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구글도 그동안 막 팔짱 끼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쪽도 또 투자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전체 수요에서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는 아직까지는 마이너하긴 한데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전체 어떤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알게 모르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찔움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살짝 좀 다시 꺾였다가 바닥을 다질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최근에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세로 놓고 본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꺾일 거냐 아니면 재반등할 거냐 우상향할 거냐라고 보면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투자가 안 됐어요. 뭐 지금 또 GPT-3 기반으로 해서 이건 더 앞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1,000만 명 사용자 돌파했고 지금 그렇죠. 1억 명 이상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경쟁적으로 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지금 빨리 안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이라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고성 그 메모리도 아직까지 수급이 원활하진 않아요. 수율이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나 인풋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 지금 상황에서 네. 혹시라도 우리가 한번 꺾일 만한 리스크는 어디에서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산업적인 측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더 안 좋게 나올까봐. 스마트폰이요? 네네. 근데 요즘에 중국 네. 리오프닝 해서 수요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회복되고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한 12억 8천만 대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원래 연초에는 막 이게 리오프닝 되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수요가 많이 살아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전년보다 더 역성장해 버렸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한 게 벌써 3년째거든요. 4년째 역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긴 한데 올해는 설마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에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들도 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공급 단가 ASP는 늘어난 거죠. 그게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머티리얼 코스트가 올라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제 뭐 하이엔드 이런 데 괜찮아요. 10만 원, 20만 원 오른다고 해서 애플 살 사람들이 안 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로엔드 쪽에서 수요를 죽여버리거든요.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0만 원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코스트가 오르면 이거를 판가에다 정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수요인 거죠. 그런 데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려면 결국 중국인들이 지금 사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분명히 교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잘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말 너덜너덜한데도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그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좀 다시 수요하는 쪽으로 네네. 움직임이 바뀐다면은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도체 쪽이 서버 시장도 그래도 챗 GPT 관련 모멘텀을 받고 네네. 스마트폰은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 받아서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기대를 그렇죠.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투자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좀 단기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은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반도체 시총을 뛰어넘는다. 네네. 이제 반도체 이제 밀려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오기보다는 계속 더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면서 네네. 이 반도체 삼성전자 더 이상 8만 전자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라는 얘기들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항상 주식 시장에 뭐 저도 경험은 일천하지만 있어 보면 이제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를 것 같고요. 빠지는 주식은 계속해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항상 시장이라는 게 순환하기 마련이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전반적인 업황이나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낮던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포도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즉 1분기 아마 적자, 그러니까 전사는 적자는 아니겠지만 전사는 뭐 한 3조 수준의 이익은 나올 건데 반도체가 적자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적자다. 네,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시장에서 5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거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 안 좋다는 건 확실한 건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 정도로 적자가 났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게 2001년 닷컴 버블 이후에 꺼졌을 때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 10월이 삼성전자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시총이 20조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그 2002년 4월에 시총이 60조까지 터치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3배가 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렇죠. 네네. 그럼 물론 이제 그 IT 버블의 어떤 거품이 빠진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 빠지고 나서 V자 반등이 났었거든요. 네네. 뭐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습니다라고 뭐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 정도로 뭔가 그 어떤 반도체 업체들 1등 사업자가 저렇게 크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 나오면 그거는 분명히 공급단에 큰 어떤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캐펙스 투자를 못했던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몇 년 동안의 어떤 공급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요, 이게 또 쇼티지가 바로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길어지면 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죠. 과거 슈퍼사이클은 이게 보면 이제 뭐 2013년 모바일, 그리고 2016년 서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가 같이 왔거든요. 슈퍼사이클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왔던 어떤 그 유동성 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만 왔어요. 맞아요. 네네. 그게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이유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전방 시장 자체가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제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전방 수요처 자체가 시장의 특색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삼성 파운드리가 잘해줘야 돼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잘 못하는, 이번처럼 뭐 4나노, 5나노에서 수율이 밀려서 퀄컴 같은 우량 고객을 TSMC로 뺏기고, 자사에서 만든 칩이 성능이 안 나와서 퀄컴 거를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100% 쓰고, 이런 식으로 돼서 기술적으로 뭔가 뒤처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앞으로 다가올 모바일 혁명, 모빌리티 혁명하고 AI 혁명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아주 약간의 그냥 그 수혜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삼성이 여기서 진짜 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공정 쪽에서 뭔가 M&A를 통해서 뭔가 기술을 뭐 주도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구도, 그러니까 온리 메모리 쪽에만 어떻게 포커싱 돼 있는 지금 산업의 구조로는 슈퍼사이클은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네.